원과 부채꼴의 정의, 그리고 성질, 나가서 측정까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과거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수월해졌죠. 예전에는 원주율을 직접 가져다 곱해야 되는 3.14를 곱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3을 곱한 친구도 3.1 또는 분수로 표현된 3과 7분의 1 막 이런 것들 이제 곱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리 어렵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원줄이라고 하는 걸 다른 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계산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지치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그 출발이 항상 정의와 약속서부터 출발하니까 오늘 배울 키워드 잘 정리해 놓고 하나씩 단계별로 밟아가다 보면 네, 그냥 막연하게 귀찮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바르게 알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힘내서 같이 쫓아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출발할게요. 오늘의 키워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원과 부채꼴. 항상 얘기하죠. 뜻, 정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부채꼴이라는 게 무엇이고 원과 부채꼴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용어들이 막 등장하느냐, 그 용어의 뜻을 누가 물어보더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것만 정확해진다고 하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중심각 크기와 호의 길이. 자, 중심각이라고 하는 내용도 부채꼴을 공부하면 바로 등장하는 용어니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호의 길이라고 하는 호도 또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거니까 중심각 호,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네, 선생님 설명하다 보면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잘 쫓아오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원의 둘레의 길이 선생님 저 구할 수 있어요. 원줄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풀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원주율 3.14, 3.1 또는 3 또는 3과 7분의 2인가요? 7분의 1인가? 자,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그러한 수들을 간단한 파이라고 하는 문자로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대표적인 측정하는 부분이에요. 둘레 길이라던가 호의 길이 구하는 부분이라서 둘레 길이라던가 넓이를 구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식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유도가 되는지 설명은 하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이유와 더불어서 그 내용을 절대로 잊어버려선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선생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중요한 내용은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원과 부채꼴에서 원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빼놓고 갈 수 없죠. 원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그림을 먼저 큼지막하게 원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내가 봐도 너무 잘 그렸다. 원, 오.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평면 위의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일정한 거리, 그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쫘라라라랑 모아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따라라라라라 모아놓은 거죠. 점이에요, 점. 점. 소리 들으면서 벌써 막 소름 끼치는 친구들 잠 깼나요? 네. 자, 평면 위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싹 모아놓으면 그 자기 자리를 오밀조밀하게 탁 붙여서 쓰면서 다음같이 동그라미인 이런 원이 만들어지더라. 자, 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평면 위의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것, 그런 점들의 모임, 이것을 원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평면 위의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고? 그렇죠.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원의 크기를 결정짓기도 하죠. 반지름이 길면 큰 원이 될 것이고 반지름이 짧으면 짧은 원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게 호 AB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호 AB. 호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잡습니다. 원 위에 있는 두 점 A와 B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설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림상 위에 나와 있으니까 위에다 적죠 뭐. 원 위에 있는 두 점 A와 B를 이렇게 싹 잡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 위에 있는 두 점 사이를 있는 원의 일부분 이 녀석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호 AB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짧은 쪽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선생님 이쪽에 호 AB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큰 쪽의 호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큰 쪽의 호로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문제 상황에서 호 AB가 이것인지 호 AB가 이것인지 헷갈리니까 이쪽 편의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다음처럼 이렇게 쓰면서 호 ACB라고 이렇게 씁니다. 호 AB이긴 AB인데 C를 지나쳐서 가는 큰 쪽의 호를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이 C라는 점, 그 호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호 작은 쪽 AB와 호 AB 큰 쪽을 구분하여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작은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 지어 놓으려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쓸 수 있다는 거고, 얘는 기호로 수학자들은 글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 AB 간단하죠. 선분은 아니고 구부러진 형태 원의 일부분 호 AB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은 호 ACB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호가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자, 세 번째 내용 현 CD를 가보도록 할게요. 현 CD. 자, 그러면 현 CD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하는데, 현이라고 하는 건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잇는 선분을 가리켜서 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그은 선분을 가리켜서 현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의 이름은 현 CD. 그래서 얘는 선분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얘를 기호화시킨다면 선분 CD, 현 CD라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이름이 왜 현이냐? 이 모양으로부터 유추가 되는데 얘 모양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활 모양처럼 생긴 꼴이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 활꼴. 대단한 거 없죠. 그죠? 간단해. 누가 보더라도 활꼴인 거 알 수 있으니까. 활 모양이니까. 그러면서 얘는 그럼 왜 현이냐? 우리가 이제 한자를 살펴보다 보면 활시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화살을 딱 해서 쭉 뒤로 당겨다 뿅 쏘잖아. 그 시위에 해당하는 것을 활시위 현자를 써서 현CD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마는 현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활꼴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활꼴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부채꼴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부채꼴. 사실 활꼴과 더불어서 부채꼴부터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활꼴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 부채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펼쳐진 부채 모양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부채꼴이에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점, 조금 전에 A와 B가 있었죠. 그 A와 B로 다음과 같이 반지름을 싹 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 모양이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펼쳐놓은 부채 모양처럼 생겼죠. 왜 우리 파죽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 창 하시는 분들 이렇게 촥 하면서 딱 하면서 청사 막 이렇게 해서 쭉 펼치는 그런 부채 있잖아요. 그런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얘 이름이 바로 뭐다? 부채꼴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반지름과 원의 일부분으로 둘러싸이는 이러한 도형을 뭐라고 한다? 부채 모양의 도형, 부채꼴이라고 하고, 이러한 부채꼴에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 바로 중심각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이 벌어져 있는 그만큼의 크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요 녀석을 바로 중심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 하나를 그려놓고 호가 뭐고 현이 뭐고 큰 쪽의 호는 어떻게 나타내고 원의 뜻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요목조목 써가면서 스스로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냥 막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한계를 좀 더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계를 느껴가면서 일부러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중심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미리 당겨서 이야기했지만 활꼴. 활 모양의 이러한 형태의 꼴을 활꼴이라고 한다.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중심각이요, 슬금슬금 늘어나요. 중심각을 계속해서 넓혀볼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다음과 같이 촥 하고 중심각이 180도가 되게 뭐가 되게? 180도가 되게 싹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심각이 180도가 되게. 그렇게 펼쳐놓고 나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도형이 활처럼 생겼는데요. 그러네. 그러면 이거는 활골이에요? 부채꼴이에요? 그러네. 그러면 이거는 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의 양끝점을 얘기하네요. 그럼 얘는 뭐야? 지름이 되는 거지, 지름. 그럼 이거는 지름이에요? 현이에요? 자, 아주 좋은 질문들이죠. 자, 설명합니다.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 뭐라고? 그렇지. 긴 현이 지름입니다. 그러면 그 지름을 그어서 만드는 두 반지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중심각이 180도가 돼버린 이 모양은 부채꼴인가요? 네, 부채꼴입니다. 활 모양인데 활꼴인가요? 네, 활꼴입니다. 그래서 중심각 크기가 180도가 되는 이 반원은 활꼴이자 부채꼴이고 중심각은 평각인 180도가 되고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에 해당하는 지름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현 A, B, 만약에 B' 이렇게 한다면 얘가 쭉 커지면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원의 일반적인 내용들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원 하나를 살펴보면서 부채꼴, 그 다음에 활꼴, 중심각, 호, 현, 원의 정의 쭉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죠. 그래서 이제 누가 어디 부분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명칭에 대한 뜻, 우리가 약속, 요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내용은요. 개념 두 번째 내용으로 바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을 그리면서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되겠는데 원 하나를 싹 그려놓고 한 원이나 합동인 두 원에서 한 개의 원을 싹 그려놓고 1번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돈해 나가보도록 하죠. 자, 원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원의 중심 O가 이렇게 있었고 같은 크기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가 같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음에 크기가 같아지는 중심각을 연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막곡직각을 발생시켜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내용 뭐라고?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어떻다? 같더라. 그래서 중심각이 같으면 뭐가 같아진다? 호의 길이가 같아져요. 왜냐하면 두 개의 도형이 합동인 도형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자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크기를 막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의 크기를 찾느라고 맞대보지 않아도 각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얼른 한번 살펴보고 크기가 큰 피자를 먹으면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자, 지금처럼 호의 길이가 같고 중심각 크기가 같아지면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현의 길이가 같다는데 현의 길이가 같아지는지 살펴보았더니 봐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원의 반지름으로. 그리고 그 중심각 끼인가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지. 합동이 되게 되면 현의 길이 어떻게 된다? 같아지겠구나라는 거예요. 옳지.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 또한 어떻게 된다? 현의 길이 또한 같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 크기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1의 내용을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호의 한 개의 원이나 합동인 두 원에서 호의 길이가 같다면 중심각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네 번째 내용은요. 같은 길이의 현에 대한 만약에 현의 길이가 같다고 한다면 SSS 합동이 되면서 그에 따른 중심각 크기가 대응각이 돼서 얘네의 크기 또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자, 요게 네 번째 내용인 거고 요게 세 번째 내용인 겁니다. 다시 한번 한 원이나 합동인 두 원에서 중심각 크기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 중심각 크기 같으면 현의 길이 같다. 또 한 개의 원이나 합동인 두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은 호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이었다고 한다면 호의 길이가 중심각 크기 같아지더라. 또 현의 길이가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삼각형 합동을 통해서 중심각 크기 또한 같아진다. 라는 것이 네 번째 내용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다섯 번째 내용으로
여기 볼게요. 똑같은 부채꼴을 오른쪽에다 하나 더 갖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부채꼴을 중심과 크기가 같아지도록. 그렇다면 요만큼 있었던 부채꼴 호의 길이가 한 번 더 이렇게 생기겠죠. 즉 중심각 크기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2배가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2배 늘어나는 정비례 관계에 있지만, 여섯 번째, 중심각 크기와 현의 길이는 그러한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여섯 번째 이 내용을 설명을 해보면 왜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냐면 우리가 중심각이 2배로 늘어난 다음과 같은 이런 부채꼴을 만들어내면서 양쪽에 있는 요 점을 선분으로 연결시킨 것이 이 중심각에 대한 현이 되겠죠. 근데 이 현의 길이는 2배가 되려면 얘랑 딱 더해 놓으면 이 하나에 대한 2배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길이보다 요 파란색 선분이 더 짧죠. 그래요? 그래서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은 게 맞지만 중심각 크기에 따라서 정비례한다, 정비례하지 않는다? 정비례하지 않고 더 짧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해서 현의 길이와 중심각 사이에 대한 그 관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놓고 이해한다면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신에 넓이는 또한 어때? 넓이는. 여기 여섯 번째는 넓이에 대한 내용이었고 주의, 요게 주의 부분이었네요. 자, 주의라고. 자칫 여러분들이 교재랑 보다가 헷갈릴까봐 여섯 번째는 정비례하는 요소 중 뭐가 있더라? 여섯 번째 여기다 적을까요? 여섯 번째는 정비례하는 요소 중 부채꼴의 넓이도 있더라. 중심각 크기에 의해서 부채꼴 넓이 또한, 넓이에 관련된 얘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또한 중심각에 따라서 정비례하는 요소가 된다. 그냥 정비례하는 요소 따져보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또 뭐? 옳지,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한원이나 합동인 두 원에서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같아지는 요소들 정리해봐라 그랬을 때는 호의 길이, 현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같아지지만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측정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예요. 원의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주율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초등 과정에서 원주율을 이미 공부했어요.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이 되었건 작은 원이 되었건 그때 원의 둘레인 원주를, 즉 원의 둘레의 길이를 무엇으로? 옳지, 원의 지름으로 나눠놓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원이 되었건 작은 원이 되었건 그 값이 3.141592 얼마 하고 나가는데 규칙적인 어떤 반복되는 것도 있지 않고 끝도 없이 나오게 되는 그 무한한 수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몰라도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자. 파이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자. 얘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원주율이에요. 초등 과정에서는 계산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3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오로지 3.14로 계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산이 굉장히 힘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그런 계산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막 내려오고. 근데 여러분들은 3으로도 곱해서 계산했던 친구들, 3.1로도 계산했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올라와서는 그런 계산보다는 원주율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원의 둘레의 길이와 뭐를? 옳지, 넓이를 파이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지만 문자를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것이죠. 파이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그렇다면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내용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바로 뭐? 원의 둘레인 원주요. 원의 둘레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 그럼 원주면 지금 나와 있는 원주율이 발견되었었던 그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양변의 원의 지름을 곱하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우변에 남고 그 다음에 좌변에는 원주율 곱하기 뭐라고요? 원주율 곱하기 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어서 원줄 곱하기 원의 지름, 원줄 곱하기 원의 지름 하니까 이게 길잖아.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는 문자로 싹 바꿔놓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원의 둘레란 앞으로 원의 지름은 반지름의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2 파이 R 이렇게 기억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원줄이 되는 거고 이 R이라고 하는 게 원의 지름.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2파이 R이라고 쓰건 2R 파이라고 쓰건 R 파이 2라고 쓰건 똑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2파이 R이라고 쓰고 기억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원의 둘레는 어떻게 한다고?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죠. 다시 한번 원의 둘레, 원줄은 어떻게 된다고?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 그래서 이때 R은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이를 한번 살펴볼 건데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뭐 이제 다 알죠.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데 이왕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원의 넓이를 선생님이 지금서부터 간단하게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측정은 숫자, 공식만 정확하게 유도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것을 온전히 기억해서 바로바로 적용시켜주면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계산력보다는 그 설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가보도록 하죠. 자, 원의 넓이 가볼게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었어요. 원. 이런 내용으로 아마 초등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많은 친구들이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신기한 뇌구조를 가진 우리 제자들. 자, 볼게요. 아니야. 안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 갑자기 째려보지 마. 자,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두 개의 원 하나를 다음과 같이 한쪽에다가 분홍색으로 색칠을 해두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한쪽에다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할게. 싹싹. 자, 원의 중심 O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원을요, 어떻게 하냐면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가능한 한 많이 똑같은 크기로 그것도 아주 무수히 많이 나눠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똑같은 크기로.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눠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나누어진 한 개의 조각을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채워놔요. 보기 좋으라고 좀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색칠 안 된 부분, 여기는 이제 색칠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색칠 안 된 나머지 반원 쪽에서의 또 한 조각, 크기가 같은 조각이 되겠죠? 그 한 조각을 여기다가 싹 갖다 이렇게 이어붙여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색칠된 조각을 이렇게 똑같은 크기를 싹 갖다 이어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색칠 안 된 부분을 싹 갖다 이어붙여요. 그래서 이걸 쭉 연결시켜서 나머지 한쪽 반 부분을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 부분을 반을 이렇게 싹 해서 붙이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만들어진 이쪽에서 나머지 반 부분까지 포함해서 얘네가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지금 올록볼록 했던 것이 점점점 잘게 쪼갤수록 이렇게 싹 길게 될 것이고 판판한 직선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 있는 요거는 뭐에 가까워져? 뭐죠? 요거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요 반지름을 R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요건 반지름 R이고,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반원의 둘레입니다. 반원의 둘레. 그래서 2파이 R이라고 했었던 전체 원의 둘레의 절반만큼에 해당하더라. 나머지 절반은 어디 있나요? 여기는 요 하얀 쪽, 요쪽 색칠 안 된 쪽으로 이렇게 가 있겠죠. 그래서 얘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이 되더라. 결국 넓이는 얘가 얼마? 2분의 1 곱하기 2니까 파이 R이 될 것이고, 이것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서 파이 R 곱하기 R. 똑같은 R이 두 번 곱해졌으니까 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죠.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이렇게 했던 게 이런 식으로 더 작게 이런 식으로 쫙 하면 쭉 직선에 가까워지거든. 볼록볼록 했던 게. 그래서 무한히 계속 잘게 나눠서 다음과 같은 규칙적인 상황으로 연결시킨다고 했을 때 반지름과 가로의 길이, 즉 가로와 세로의 길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할 것이고,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된다. 자, 그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정리. 원주율은 이런 것이고요. 원의 둘레는 2파이r이고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에요. 원의 둘레는 2파이r이고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입니다. 됐나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중심각 크기입니다. 중심각 크기.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제 원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원, 쓱 하나 그려놓고 원 5입니다. 이러한 원 5에서 부채꼴의 호라고 한다면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잡아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결정을 하고 이때 나와 있는 호 A, B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길이가 얼마인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때 두 반지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것을 우린 뭐라고 했냐면 중심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호의 길이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중심각 크기를 몇 도라고 했냐면 X도라고 했어요. 자, 호의 길이서부터 살펴보면 결국 360도로 완전히 돌아간 이 원의 둘레 길이에 대해서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여 호의 길이가 결정이 되므로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반지름의 길이가 거기서 R로 표현되어 있네요. 2파이 원의 둘레에 대해서 360도 분의 얼마? 옳지, X도. 그러니까 중심각 크기의 정비라니까 한 바퀴 돌아간 전체의 둘레가 2파이r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X각만큼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죠.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 S는 파이r 제곱 원의 넓이에 대해서 360도에 대한 중심각 X도만큼, 즉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에 따라 정비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중심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넓이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게 될 때 호의 길이를 L,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그러면서 나와 있는 요 도형에서 중심각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고 호의 길이만 나왔다고 했을 때 이때 과연 넓이를 아주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데 그게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설명할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부채꼴의 넓이 S를 2분의 1에다가 부채꼴의 반지름 R에다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식이 넓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호의 길이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도 알고 있어요. 중심각을 몰라도 구할 수 있어. 호의 길이만 안다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살펴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을 넓이를 이용한 식으로 정리할 건데 일단 넓이는 서로 같으니까 여기다 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 자, 위와 다른 점은 뭐야? r 제곱되어 있던 것을 따로 떼어서 여기서 r을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아니면 앞쪽으로 뺄까? 앞쪽으로 곱하기 r.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나 봤더니 이 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2분의 1 L이 되겠지. 2분의 1 L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는 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 대신에 2분의 1 L이 쏙 가져다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넓이 S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 대신에 2분의 1 l이 들어가면서 2분의 1 거기다가 r만 곱하면 되네. 그래서 rl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가 바로 뭐라고? 2분의 1 l과 똑같은 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만약에 호의 길이를 줬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넓이를 찾으라고 했을 때 굳이 중심각까지 찾으려고 l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호의 길이를 바로 적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문제에 적용시켜 나갑니다.